당진아재입니다. 오늘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 한번 알아볼게요. 어제는 유압 브레이크 손잡이 고급형과 중급형에 대해서 중급형과 고급형 손잡이에 대해서 봤죠. 고급형과 중급형 손잡이 한 블리딩 한번 볼게요. 고급형에 블리딩 닛불이 있으면 여기를 열면 돼요. 여기 넣어서 오링을 빼내고 주사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쭉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쭉 빼내면 위에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열고 쭉 빼내면 위에 오일이 내려오면서 밑에 오일에다가 흡수되면서 오일 가리가 됩니다. 쫙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위에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죠. 요게 고급형 핸들에 요 블리딩 닛불 요게 있어서 위에 오일 주사기에다가 오일을 받아 놓고, 주사기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주사기에 오일을 받아 놓고 오일을 채운 다음에 채워가면서 그 다음에 볼트를 채워주고, 여기 캘리퍼 옆에다가 요거 볼트 십자 볼트를 뺀 다음에 호스를 꼽아서 이렇게 싹 닦아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레버 잡아보고, 여기 어드저스팅 하나 좀 너무 헐렁하게 잡힌다 그러면 조기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는 것보다 천천히 돌려보시고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오늘 그래서 이 캘리퍼 쪽에 아까 이제 보시게 되면 판때기 위에 자 여기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쭉 당겨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주사기를 꼽은 거죠. 주사기를 꼽아서 캘리퍼 여기 측면에 여기 주사기를 꼽은 거죠. 여기다 하나 꼽고 주사기를 여기다 하나 꼽은 거죠. 여기다 하나 꼽아서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주사기를 호스를 이렇게 닛불 있죠. 닛불 여기 연결구 이렇게 꼽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꼽아가지고 주사기를 여기다 꽂고 쭉 잡아 당긴 거죠. 쭉 잡아 당긴 거예요. 주사기 호수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서 주사기를 쭉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넣고 잡아 당기거나 하면 오일이 쫙 딸려오겠죠. 위에다가 오일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푼 거예요. 손잡이, 고급형 손잡이 여기를 푼 거예요. 여기다가 풀어서 주사기를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은 거죠. 그렇게 꼽아 놓고 위에 여기다 오일을 브레이크 오일을, 이런 오일을 채워 놓으면 주사기가 쪽 빨려 들어가요. 이게 주사기 설명이 아닌데 지금 캘리퍼 설명인데 일단 그렇고요. 자, 캘리퍼 볼게요. 캘리퍼가 좌우측이 있어요. 좌우측이 있는데, 자, 요렇게 좌우측이 있어요. 좌우측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좌측 우측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 우측은 구분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전거나 킥보드나 유압 브레이크를 보면 좌측이나 우측에 달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좌측에 달렸으면 좌측용, 우측에 달렸으면 우측용, 그 기준은 뒤에서 봤을 때 정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자, 한번 볼게요. 뒤에서 봤을 때, 자, 보입시다.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캘리퍼 자체가 새걸로 갈았어요. 새걸로 갈았는데 보면 뒤에서 봤을 때 좌측이죠. 좌측이 장착되어 있죠. 뒤에서 봤을 때 사람이 서서 봤을 때 좌측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좌측용. 그렇죠. 그 다음 우측용 한번 볼게요. 우측용은 11인치 타이어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차 뒤에서 봤을 때 요 우측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우측용, 좌측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우측용,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우측용, 뒤에서 봤을 때 좌측용. 이거는 우측용이죠. 그럼 얘는 무슨 용일까요? 뭐 예시를 들 킥보드 그 사진이 하나가 없네요. 얘 보면 좌측용이죠. 뒤에서 뒷타이어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좌측용. 좌측 우측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빨간색, 우리가 까만색을 다 취급하는데 요 볼트 홀 기준으로 이 삽입되는 데가 왼쪽에 있으면 우측용, 볼트 디스크 삽입되는 기준에서 이 볼트 구정이 왼쪽에 있으면 좌측용, 디스크 삽입되는 요 째진 부분에서 디스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볼트 고정이 우측에 있으면 우측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째진 부분에서 좌측에 있으면 좌측용. 이 옆에 이 영어는 이 끝에 적혀 있어요. 양 끝에. 그렇게 보시면 좌측용 우측용이 있다. 내가 자전거든, 전기 자전거든, 일반 자전거든, 아니면 전동 킥보드든 유압 브레이크를 설치를 하실 때 좌측용 우측용이 있다. 호스 길이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고 니플 선정도 자기가 조절이 가능하고 유압 호스 고장났을 때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그런 이점이 있어서 내가 뭐 킥보드나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하다가 전기 자전거가 단종이 돼갖고 폐차를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유압 브레이크만 꺼내서 호수만 조금 더 긴 거 사서 다른 데 장착해도 됩니다. 그만큼 되게 실용성이 있는 타사와 대비 실용성이 있는 자재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면 얘는 우측형일까요 좌측형일까요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이게 삽입되는 기준으로 좌측이 있으니까 얘는 좌측형이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직접적인데 삽입되는 기준으로 좌측에 고정 볼트가 있으니까 좌측형입니다. 영문은 밖으로 외부로 보이게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밑에 거 볼게요. 이 디스크가 140이고 160이면 얘를 쓰면 되나 낮은 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내가 좀 높다 160에 180 정도 디스크를 쓰고 있다. 브레이크 디스크 은색 판 있죠. 그게 160에 180이면 높은 가대를 쓰면 됩니다. 높은 지지대를 쓰면 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실질적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캘리퍼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좌측형 우측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는 요 타입을 쓰는데 제가 좀 그 다음 편에 어떻게 패드를 교체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캘리퍼가 자체가 수리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츠별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른 유압 브레이크보다 상당히 오래 내가 보수를 하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 두쪽.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 구멍 하나 있고 이게 오일이 들어가는 관로, 오일을 막을 수 있는 관로, 그 다음 오일이 이쪽으로도 나가죠. 보통 보면 어떻게 설치가 되냐면 이렇게 닛불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요. 일반형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수직으로 닛불 같은 게 들어갑니다. 쭉 당겨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호스 피팅제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마감을 치죠. 이 피팅제 조립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조립해서 얘를 호스를 자기 길이만큼 조정을 해서 이 피팅제 호스 끝단에 얘를 막 쳐서 이쪽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일반형 피팅제고요. 일반형 피팅제. 고급형 피팅제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저기 I형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굴러가 버리고 없네. 어디? 제가 그거는 여기 있어요. 고급형 피팅제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급형 피팅제는 일반형 피팅제는 얘가 들어갑니다. 얘가 들어갔는데 만약 이 호수가 어디 간섭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피팅제 수직입니다. 수직. 이 피팅제하고 달라요. 이 캘리퍼에 장착되는 게. 이 피팅제는 위쪽에 이제 장착이 되는 거고, 그죠? 위쪽에 장착이 이렇게 돼서 수직으로 해서 이제 호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뭔가 간섭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못 쓰죠. 바깥으로 돌려야 되겠죠. 바깥에 피팅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피팅제는 얘를 꽂고 얘를 넣어서 이렇게 조인트 발휘하는 거. 이렇게 조인트 발휘. 자, 이 피팅제입니다. 피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외부형 아웃사이더형 고급형 요거 단가가 더 셉니다. 예. 바깥에서 피팅을 하고 얘는 두 가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피팅에 대해서 피팅 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캘리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캘리퍼는 좌우측이 있다. 좌우측을 구분해서 본인 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팅제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이런 피팅제로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호수가 이쪽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호수가 캘리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쪽에서 뭔가 간섭물이 생겼을 때 뭐 자전거 프레임이나 아니면 호수가 어디 자꾸 낑긴다. 그 다음에 했을 때 여기 호수가 자꾸 터져. 여기 막 11인치인데 타이어 벙커가 나니까 이게 내려왔는데 호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호스 피팅제가 여기 수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펑크가 빵 터지면서 이를 꺾여서 호수가 자꾸 터져. 그래서 이쪽으로 쓰기 싫어. 그래서 이 호수가 이쪽으로 나와 있으면 안쪽으로 나와 있는 게 싫고 밖으로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얘를 피팅제를 이렇게 밖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가 호수 좀 가지고 올게요. 재밌죠? 재밌죠? 잠깐만. 호수가 이렇게 이런 피팅 마감재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밖에서 꼽히죠. 밖에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런 볼트로 여기 구멍을 이쪽 구멍은 막아야 되겠죠. 이쪽 구멍은 내가 쓰지 않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캘리퍼가 밖에서 이 호수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 안쪽 면으로는 간섭되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약간 얘가 무리한 힘을 받았을 때 약간 이렇게 스위블 칩니다. 스위블 조인트라 그랬나 옛날에? 그런 것 같아. 스위블 조인트 맞지 싶다. 네, 기억으로 스위블 조인트 식으로 약간 돼 있기 때문에 이 스위블 조인트 타입식의 이런 타입은 약간의 하중에 의했을 때 약간 위로나 밑으로 가기 때문에 파손이 좀 적어요. 외부에 있어. 근데 이제 넘어뜨렸을 때 얘가 이제 나가리 되는 경우가 있지. 바깥으로 도출되어 있으니까. 근데 호수가 위아래로 조금 꺾이거나 부하를 좀 받았을 때 얘는 버틴다. 그래서 요런 타입을 다른 시마노나 다른데 뭐야 저 브랜딩 돼 있는데 그런데 엑소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거 써요. 그러나 그런 데는 이제 잔바리 부품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없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이시죠? 안쪽에 들어있어요. 호수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들어서 좀 단순한 편에 속해요. 단순한 편에 속하는데 직진이라. 그래서 약간 수리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호수가 과부하를 받았을 때 이렇게 꺾여서 얘 부분이 이제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대신 오일 블리딩 할 때 얘가 조금 더 편하겠네요. 호수를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다가 쑤셔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돼서 오일 블리딩 할 때 얘를 빼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앞쪽에는 어차피 막혀 있으니까 여기다 쏘면 되니까. 그죠?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블리딩의 차이는. 그래서 호수를 보게 되면 안쪽이냐 바깥쪽에서 이 캘리퍼 바깥쪽 외벽에서 호수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캘리퍼 안쪽에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상당히 머리를 좀 썼어요 얘들이. 그렇게 해서 캘리퍼 조인트를 수직으로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그런데 좀 고급형은 얘가 단가가 더 있어요. 이렇게 가공면이 더 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피팅제보다 얘가 단가가 좀 더 있어. 이 수직 피팅제보다. 그렇게 단가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게 조금 단가가 더 있어요. 그런 피팅제 보통 밑에 게 다 쓰여요. 좀 아는 사람은 위에 거 쓰고 일반인들은 상황에 맞게 보통 밑에 거를 많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것도 쓸 수도 있으니까 위에 것도 좀 수입을 해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피팅제 사진이 없을까? 얘들도 이렇게 단가 때문에 이런 걸 다 조립을 안 하더라고. 보통 호수가 캘리퍼 안쪽에 일자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자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게 밑에 하부 거 일자로 호수가 이렇게 보면 일자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거죠. 일자로 이렇게 탁 장착되어 있는 거. 근데 관리하기는 편한데 8mm짜리로 풀면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오기가 한 번씩 끊어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11인치 같은 경우 뭐 타이어 호수하고 타이어에 전고차가 좀 있는 경우 아단이 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경우는 아니면 호수가 장착을 했는데 이 디스크 안쪽에가 여기가 뭐 바퀴가 닿는다든가 타이어 끝면이 닿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밖으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외곽으로 외부로 돌려야 돼. 얘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돌릴 수가 없고 얘를 사용해서 바깥쪽으로 돌려야 돼. 바깥쪽으로 돌린 사진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피팅제를 사용해서 이런 피팅제죠. 이런 피팅제를 사용해서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밖으로 돌린 사진이 잘 없죠. 그런데 밖으로 돌린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얘 보십시오. 얘는 밖으로 돌렸죠. 원래 여기 수직으로 돌렸었는데 아까 제 비교 사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얘를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돌렸죠. 안쪽 이 구멍이 두 개가 있어. 바깥쪽 안쪽으로 돌린 거고, 안쪽에 만약 간섭물이 있다, 내가 타이어가 슬린다 여기, 아니면 이게 잘 터진다 그러면 피팅제를 요런 피팅제를 써서 밖으로 빼면 됩니다. 아까 안쪽으로 여기로 수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스위블 조인트로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돌리면 여기 안쪽에 간섭물도 없어지고 파손율도 조금 적어요. 근데 관리하기는 얘가 조금 더 편하고, 얘도 넘어뜨렸을 때 조금 아다리 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송곳 같은 거 넣고 제끼면 이제 하는데, 얘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얘가 좀 단가적으로 더 비싸요. 뭔가 좀 더 좋은 면이 있겠죠, 쓰다 보면.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피팅제에 대한 도면의 구경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피팅제가 다른 쪽에도 조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직, 아까 니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외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자, 판때기 위를 보시면 이게 수직, 이게 외곽. 뒤에는 호수가 걸리겠죠. 호수 밀어 넣는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호수를 밀어 넣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수 밀어 넣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수 이제 압착해. 이래가지고 여기 확장기가 있어요. 확장기, 이 송곳 같은 거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얘로 일단 살짝 벌려줍니다. 잘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렇게 피팅제, 아까 수직 피팅제였죠. 수직 피팅제 넣고 일자형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그에 한 10mm 정도만 딱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빨리 돌릴게요. 좀 이따 이것도 다시 할 거니까 딱 호수를 고정을 시킵니다. 딱 여기 공구도 앞찾기 공구도 제가 10mm 정도까지만 딱 전용 지그입니다. 전용 공구 딱 이렇게 호수 꺾이지 말라고 하나 딱 넣어놓고요. 피팅제 딱 이렇게 조정시켜가 총알 넣듯이 넣어놓고 얘를 쪽쪽 돌리면 이 나사의 압력에 의해서, 가압에 의해서 피팅제가 이렇게 조립이 딱 됩니다. 그렇게 딱 조립이 되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돼서 물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팅제가 조립돼서 물리는 거죠. 뒤에 이제 호수가 바뀌겠죠. 여기 그런 식으로 됩니다. 또 길어졌나요? 제 3편에다가 이 캘리퍼를 했으니까 다른 피팅제하고 앞찾기 다른 공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리 부분적으로 이런 부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이런 데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캘리퍼가 달린 곳에다가, 일반 자전거도 되죠. 센서를 빼고 쓰시면 되니까 장착을 하시게 되면 상당한 이점으로 쓰실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 피팅지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 확장기를 보신 분은 자르십시오. 제가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장기로 이 군용을 확장을 시킨 다음에 이 피팅지를 앞대가리에 넣고 하는데, 여기다가 약간 그 플라스틱 마감재를 하나 넣어야 돼요. 꺾였을 때 호수가 강도가 있게 이렇게 10mm까지만 딱 맞추고, 보신 분은 약간 점핑 하십시오. 딱 물린 다음에 호스를 고정 딱 시켜 놓고 호스 외곽 피팅제를 넣죠. 왜냐면 호스가 이제 가압 받지 말고 힘대처럼 이제 강성을 가져라고 웨이브 플라스틱 마감재 하나 넣고, 이제 닛불을 호스 닛불 아사 닛불을 딱 넣고, 저기 오링도 있어요. 고무링도 싹싹싹 돌리면 저렇게 압착이 됩니다. 호스를 내가 잘라서 어떤 자전거든 어떤 길이든 어떤 사이즈든 자기가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런 이렇게 호수 피팅으로 해서 잡아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를 한 3m를 사서 3-4m를 사서 호수 피팅을 딱 한 다음에 유압 브레이크를 딱 잡잖아요. 유압 브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의 자기의 길이에 맞게 이 유압 브레이크를 장착을 할 수 있고, 이 수직으로 가는 부분에서 조금 간섭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외부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식으로 박아버리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예시를. 얘 보면 이제 일반 중급형 손잡이 썼죠. 그 다음 이 피팅제를 보면 외부에 외부는 막아놨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갔어요. 보편적으로 수직으로, 중급형 수직으로 갑니다. 수직으로 대부분 갑니다. 특수한 경우 조금 내가 좀 간섭 없이 호수에 파손 없이 약간 좀 더 코어를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바켓에 아까 조인트를 써서 스위블 조인트를 써서 호스를 마감을 치면 됩니다. 밖으로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자기가 관리하기가 또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게 적정하게 쓰시면 됩니다. 호스 피팅제는 두 가지다. 자, 1번 수직형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앞쪽으로서 꼽는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2번 측면에서 돌릴 게 없는 스위블 조인트. 바깥으로 꽂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안 나가고 바깥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안쪽에 간섭물을 피할 수가 있다. 장단점이 있겠죠. 스위블 조인트 이런 거. 이것도 제가 제품에 대해서 좀 이따 디테일하게 좀 올려놓겠습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 3편 유압 브레이크 1편 보시고 2편째니까 3편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